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16년 3월 2일 오전 8시 41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국회의원회관 은수미 의원실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끝으로 역사상 최장 시간, 세계 기록을 경신한 필리버스터는 막을 내리게 되지요. 현재까지 합산해 본 결과 모두 180시간을 넘겼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왜 지금 당장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정도로 현재가 국가비상사태인가 하는 점입니다.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단 한 톨도 협상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또 야당이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야당 많은 지지자들이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무려 10시간 18분의 기록을 경신한 강철나비 은수미 의원님을 모십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게요. 저희가 주로 길거리에서 인터뷰 많이 하고요. 지나가다가 인터뷰하고. 그런데 이렇게 의원님 방에서 예. 인터뷰를 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마지막을 4층 있잖아요. 예. 국회 본청 4층에 이제 기자들 방청객이 앉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제가 의원님 마지막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랬나요? 네, 저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살면서 언제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던 적이 있었던가. 굉장히 기억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던 무제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우선 제가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눈가가 또 다시 촉촉해지시고 이렇게 빨갛게 충혈이 되고 계세요. 지금 벌써 일주일 지났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다가 어제 그제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왜냐하면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연장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시겠어요. 저도 그런데 네.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누가 납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같이 접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하자고 정말 이렇게 지도부를 귀찮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잠도 못 자게 하고 부탁하고 애걸하고 뭐 하여튼 한 이틀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제가 사실은 페북에 뭐라고 써야 되나 이제 오늘 새벽에 네. 생각하면서 그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쓰긴 써야 되는데 네. 제가 소통을 해왔는데 네. 갑자기 내가 가슴 아프다고 끊을 순 없잖아요. 제가 든 생각은 제가 아픈 것도 사치입니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립 페스티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야당다운 야당 한번 믿어볼까? 정말 그리고 뭐 7일 이상 너무 기뻤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다. 이런 분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생각을 하면 사치다. 내가 아픈 건 사치인데다가 이게 또 한 번이었으면 몰라요. 저는 이런 게 벌써 3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대선 지고 나서 그랬어요. 대선 지고 나서 제가 한 달 남짓 노동자들 자살하신 노동자들 장례식장을 돌아다녔는데 그때 욕설 듣고 목덜미 잡히고 울부짖는 가족들 보면서 내가 힘든 건 사치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2번째가 세월호 때였어요. 세월호 때 다들 말렸는데 너 몸도 안 좋은데 무슨 단식이냐. 11일 단식을 할 때 그때 새벽부터 그 다음날까지 간혹 어머님들이 절규를 하세요. 그럼 이게 본관 앞에 그 절규 소리가 가득해요. 하늘을 덮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단식할 때 제가 이렇게 몸이 좀 마른 사람인데 그때 저는 4, 5kg가 빠져버렸거든요. 가장 많이 빠진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조차도 그래서 힘이 든 것조차도 그때도 사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이 3번째예요. 그래서 꼭 제가 장윤선 기자님이 인터뷰 응해달라고 하셨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 당이 졌지만 국민이 진 건 아니고 그다음에 당신들의 경주마 다시 일었습니다. 지고 나서 다시 일어서 설 겁니다. 계속 지는 게 문제긴 하지만 이길 때까지 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쌓아오신 역사를 느끼시고 그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국민이셨고 그 국민들의 명령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달릴 거고 이길 거니 그래도 단념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또 눈물이 그렁그렁 하세요. 아이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니 저도 왜 이러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네. 국회 방송 또 오마이TV, 네. 팩트TV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 과연 이번 주자가 누구입니까? 밤사이에 주자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다. 이것은 뭐 비단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외에 계신 교포들, 동포들도 해외 동포들이 그런 트윗이나 페북에 글을 굉장히 많이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의 정치가 필리버스터라는 것으로 다시 복원되고 있구나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던 일주일 열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의원님 3번째 주자셨어요. 네. 김광진 의원님 저희가 인터뷰를 했더니 20분 전에 당신이 좀 해야 되겠다. 네. 안 그러면 지금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2번째 주자는 정해져 있지 않다.
12시까지 끌어달라 이제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본인은 단상에 올라갔었다고 네.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원님이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 주자셨던 거예요. 네. 올라가실 때 어떤 각오, 뭐 어떤 생각 이런 걸로 좀 임하셨는지 궁금해요. 다른 의원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김강진 의원님에게 김강진 의원님 기억을 잘 못하시겠는데 김강진 의원 준비 없이 올라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위 해당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필리버스터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네. 김강진 의원님께 4-5시간만 끌어달라. 본회의장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준비를 하겠다. 왜냐하면 저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고 네.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문제점을 대충 알고 있지만 대충 알고 있는 문제점을 할 수 있는 얘기는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상의 시간을 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호소하고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면 다음 주자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음 사람들을 위한 장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우려했었던 의원님들께 의총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얘기가 아주 솔직하게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화환은 69,000원부터, 꽃바구니는 40,000원부터 구매 가능. 축하해주세요. 꽃 주문할 땐 1544-6430, 1544-6430기, 꽃주문닷컴. 아주 솔직하게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문당했었던 얘기다. 고문. 예, 그러니까 고문의 기억자만 나와도 쉽지는 않다. 그런데다가 그걸 텅 빈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대고 얘기한다. 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울지 않고 할 거다. 그렇게라도 시간을 벌어들일 터이니 다들 준비 안 된 거 알지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 생각은 다들 그러니까 저를 매우 아끼셨던 의원들이 저한테 하지 말라. 특히 이렇게 앞에 주자로 제가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네.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앞에 주자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경력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테러 방지법을 발목 잡게 하는 강성 의원, 그 다음에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는 비애국자. 그럼 또 이제 마녀사냥에 사로잡히는데 그럼 너 총선 못한다. 이걸로 총선 끝난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같이 하겠다고 모여 계셨던 성남 중원의 그 지지자들한테 사실은 너무 미안했어요. 이러다가 총선 못 치를 수 있는데 역풍을 맞아서 그래도 해야 된다.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어쨌든 저하고 같이 한 배를 타신 분들은 그 진심은 그동안 저를 1년 이상 봐왔기 때문에 그 진심은 아실 거다. 그래서 묻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분들한테 의원실에도 묻지 않았고 그냥 제가 의원실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문병호 의원이 하실 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랍니다. 그러니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한 명만 올라오세요, 빨리.
그래서 한 분이 올라오셨고 그래서 둘이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페북에 긴급공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볼게. 저는 제가 모았던 자료의 70~80%는 페북에서 얻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해주시지 않았으면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하니까 삽시간에 600몇 개의 댓글이 올라와요. 600개 예. 댓글이. 그 이후에 한 2000개 넘었거든요. 댓글만. 네. 그런데 그 댓글 중에 상당수가 자료를 올려주고 심지어는 시티즌랩이 발표한 공개 보고서 네. 그것도 페북에서 올려준 거예요. 오. 패친들께서 올려주셔서 계속 그걸 이제 다운로드 받고 읽고 점검하고 분류하고 그다음 심지어는 무슨 말을 해라까지 얘기해 줬어요. 그게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네. 두 번째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제 얘기 중에 이제 그런 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런 의견을 밝혀주세요라고 한 건 제가 읽기도 했고요. 네. 댓글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 함께 하겠다는 성원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실은 다들 필리버스터가 낯설었을 텐데, 그렇죠. 저도 낯설었는데, 어쨌든 하겠다니 무조건 도와주는 정말 감사드려요. 그야말로 집단지성의 힘. 예, 저는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제가 혼자서 버텨요. 제가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2~3시간 목이었을 거고요. 나머지 8시간 이상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대단한 네. 힘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런 기운이 이 나라를 그야말로 그래도 막자까지 못하도록 버텨주는 거죠.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예. 해요. 우리는 60년대, 70년대 산업여군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만들었고 네. 80년대, 90년대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바꿨고 IMF 이후에는 심지어 근무기에 해고까지를 감수하면서 나라를 지켰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당신이 대한민국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자. 이젠 그게, 그리고 거기에 제가 기여할 수 있으면 정말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겠다. 아니, 실제 이런 얘기를 중원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게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주셨겠죠. 같은 마음이니까 네가 내 말 대신해 준 거야. 이러면서 모해야 같은 것도 그려주시는 거죠. 그건 제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망, 욕구, 자유롭고 싶은 그런 아주 깊은 가슴 깊은 곳에 나오는 진심.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꼬박꼬박 세금 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어디서든가 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뭐 회사가 됐든 뭐 NGO가 됐든 국회가 됐든 뭐 그밖에 어떤 곳이 됐든 결국에는 이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종처럼 그러니까 노예처럼 단 한 번도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누려볼 수도 그렇죠. 없고 그리고 뭐 시키는 대로 해. 뭐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는 국민들이 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 역사를 좀 바꾼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페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런 물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렁였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름이 삭제된 사람들이라고 아는데 이름이 삭제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연봉 얼마, 청년 실업자, 비정규직 이렇게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래에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누구고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나의 이웃은 뭐고 난 어떤 경험이 있고
있구라는 자기 기억. 네. 이 기억의 집합이 대한민국 역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연봉이 얼마고 저성의 성과가 저성과냐 고성과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삭제되죠. 이게 제가 감옥에 있을 때도 저는 번호로 불렸거든요. 감옥에선 사람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럼 어떻게 불러요? 번호로 불러요. 200번 이렇게. 예, 저는 601번이었어요. 601번. 예. 그러면 번호 아래 모든 게 사라지거든요. 음. 그와 똑같아요. 음. 그게 뭐가 크게 다를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우리 아기 이러면서 그 귀여운 재롱을 다 보잖아요. 네. 예쁘고 모든 게 예뻐. 잘못해도 예쁘고 잘해도 예뻐. 그럼요. 근데 그런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비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 얼마짜리니까 눈 낮춰. 너 너무 비싸니까 그만 좀 해. 너 아무 일자리나 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순위로 평가가 되죠. 저는 정말 이름이 삭제된 나라. 그래서 가끔 꿈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얼굴이 없어. 얼굴이 없어. 그냥 똑같은 무슨 로봇처럼. 네. 그래서 흰옷 입은 로봇. 왜 그게 뭐냐면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멋진 신세계는 뭐냐면 DNA별로 종자를 만들어서 배양을 시키잖아요, 인간을. 그래가지고 알파급, 베타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다른 방식으로 그건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그 미래 사회가 그럴 거다. 끔찍하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이들은 성적 순으로 네.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하면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 그 오늘 뭐 계속 장하성 교수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1980년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별로 없었는데 없었어요. 예, 90%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60% 50% 그러니까 대기업 노동자가 100 받으면 중소기업 노동자 50 받는 이런 수준이고 심지어 대기업 안에서도 재벌 대기업 안에서도 정규직이 100 받으면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은 26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 겁니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1997년 네. 정말 IMF가 우리의 시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생겨난 문제고요. 네. IMF 딱 직후에 시간급 임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시간당 임금이 비정규직 높았어요. 상상이 되세요? 105대 100이었어요. 105대 100이요? 진짜요? 예. 근데 그게 지금 50이잖아요. 50.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짧은 순간 벌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한 15년 만에 갑자기 100대 100 혹은 105대 100이었던 네. 시간당 임금이 100에서 50으로 되는 그 과정의 그 긴 역사, 짧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역사는 취급이 안 되죠. 네. 그건 네가 능력이 없어라는 단 한마디 말로 그냥 다 덮여요.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어떻게 좌절했는지, 왜 사람들이 기업에게 얼마나 유용한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기업에게 유용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런 것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는지, 헌법에서는 모두가 다 차별받지 않는 시민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필리버스터 때 왜 그렇게 불가침의 인권을 얘기하냐면 기업에 적응을 하든 안 적응하든 자영업을 하든 비정규직이든 대기업에 있든 중소기업이 있든 차별받지 않은 시민으로서의 불가침의 인권을 헌법에 보장해놨고 그러니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네. 지키는 것이 대통령이야. 헌법기관들의 책임과 의무라면 이거 엄청난 책임과 의무의 방기예요. 저 역시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치가 올인해야 된다. 네. 명예조차도 구하지 말고 올인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위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헌. 예. 네. 저는
그것이 법적 잣대로 들이댈 문제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민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테러 방지법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졸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상임위, 국회 상임위,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상임위에서 잘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주호영 의원 발의로 해서 새누리당에서 새로운 법안을 가지고 왔고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국회의장이 이거를 직권상정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 보면 정말 민주주의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야당 의원들이 저항하고 반대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10번 이상을 탕탕탕 치면서 이런 나라가 어딨냐라고 필리버스터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여론화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또 이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저는 야당 의원님들이 연예인을 제치고 검색어 1위 하는 것이 열흘간 지속되는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대단한 일이에요. 인기 검색어. 정말 그렇죠. 유재석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막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끊임없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는 계속 이제 이 불법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위헌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싸움이 있는 치열한 싸움의 공간이 바로 국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중요한 쟁점은 끊임없이 야당 의원들의 이런 합법적인 공간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네.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정치 불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일관되게 하시는 건 국회 공격이에요. 국회를 공격을 하면 입법부의 권한이 적어지죠. 영향력도 적어지고 특권이라고 하면서 뭐 노는 국회, 예, 일 안 하는 국회. 예. 물론 일부 의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단 그럼요. 말이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뉴스에 나온 적이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저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서 네. 며칠 후에 빅데이터 분석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네. 전화를 해서 이건 꼭 알아둬라. 네. 우리가 왜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은수미를 흥미롭게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까지 항상 SNS에서는 어떨 때는 거의 장 지도부급으로 언급되는 적도 간혹 있었다. 그런데 뭐 보통 평균 15,000원, 15,000개 그러니까 언급량이 하루에 15,000. 예. 아니 한 달에 예, 15,000 뭐 2만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드러나는 한 국회의원
12, 22 정도에 그냥 드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뉴스 언급량이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그 격차가 가장 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SNS나 이런 데서는 언급량은 한 달에 2만 건까지도 네. 되는데 뉴스에서는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성 언론들이 안 다루는 거죠. 예, 그런 경우. 그래서 참 찾기가 힘들고, 대개의 경우 뭐 2만 건 정도 언급이 되면 신문 1, 2면 정도 사진이라도 한 번 나는데, 사진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인지도가 낮은.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이 좀 이상했대요. 네네. 이거 조금 이상해? 이렇게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네. 당신의 언급량이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시 최고 언급량보다 높다. 에? 그 일일 언급량, 대통령급 주자. 네, 일일 언급량이. 일일 언급량이 예, 박근혜 선거 때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니까 그때가 한 35만 건 정도였대요. 한 달에 35만 건. 그러니까 하루에 35만. 하루 최고 언급량. 네.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이름이 예. 하루에 35만 5만 건. 건. 네. 근데 제가 50만 건인가가 됐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시네요, 어머님. 그리고 당연히 뉴스에 보도될 네. 수밖에 없고.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을 굉장히 크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얘기라고 전 들었어요. 경계?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좋은 얘기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저희 약점이 뭐냐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 나 떴어. 떴다, 은수미. 떴어. 이러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책임감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아시겠지만 좀 정말 떠본 사람들 아실 거예요. 유명세라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요. 그만큼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께 이제 뭐라고 짤막하게 메시지를 올렸느냐면 여러분 정말 머리를 많이 숙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많이 숙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이 올랐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호수의 총격을 받을 수 있죠. 새가 가장 다른 무리를 네, 그렇죠. 무리에서 벗어나 올랐을 때 그 새는 표적이 돼요. 더군다나 이건 정치예요. 살벌하고 잔인한. 정말 제가 4년간 얼마나 정치가 살벌하고 잔인한지를 수없이 겪었어요. 그리고 삐끗하면 죽는구나. 종편의 잘못 보도만 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죽어요. 사실과 관계없죠. 예. 언론에 나오면 그 자체로. 전 그래가지고 언론 정정보도도 한번 받았고요. 네. 지금도 종편하고 소송 중인데 네. 한 번 나온 건 잘 지워지질 않아요. 그러니 거기다가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좀 유명해지면 태도가 바뀌지?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태도가 바뀐 것으로 느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그죠?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저한테 걸려오는 전화를 더 잘 받아요. 열심히. 밤에라도 네. 받아요. 그러니까 네. 못 받았으면 메시지나 네. 왜냐하면 네. 서운해하실까봐. 안수미 떴다고 전화도 안 받는 거야? 실제 뭐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와요. 네. 그러니까 오. 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어제 네.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거의 정신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3개를 연달아 보내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 번호 거짓말임?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걸 메시지가 이게 어떨 때는 수백 개도 오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예. 그걸 한다고요, 제가.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어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일일이 양해를 어떻게 구합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예. 전화도 제가 못 받았고 음. 메시지도 늦게 해서 답은 그 다음날 메시지에 TV에서 봤다. 그래서 아 당신 말이 사실이었구나. 네. 의총을 하고 있었고 음. 그나마 얼굴이 비춰졌었나 봐요. 아, TV 화면에. 네, 화면에. 예. 그러니까 아, 저 여자가 그날 거기 있었구나. 거기 있었구나. 전화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러니까 없어도 뭐 내가 이리저리 하겠다. 이게 이제 나이가 더 많은 저보다 많으신 분이 했는데 요게 잘못되면 이 사람 목 뻣뻣해졌네가 되는 거예요. 싸가지 없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제가 트윗에 리트윗은 잘 안 하지만 트윗에 쪽지를 보내면 이 말하면 또 쪽지 보내실라 쪽지를 보내면 제가 이제 답을 지금까지도 답을 다 달아요. 근데 대단하세요. 못하는 게 뭐냐면 트윗에 리트윗을 하시면서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신 분에게는 별도로 쪽지를 보냈어요. 예. 이제 그건 못해요. 내가 제 댓글을 읽을 시간 읽는 것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읽을 시간도 많지 않으시죠? 근데 지금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데. 꼭 읽으려고 노력해. 왜냐하면 주옥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최고의 국회의원 의원들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그럼 제가 댓글을 못 달지만 아니요, 당신께서 최고의 국민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을 오늘 인터뷰에서 했잖아요. 예. 고마워서 그래요. 근데 저는 어쨌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 잠을 안 자고라도 하여튼 수년간 제가 정치를 하는 과정 내내 반복하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신뢰가 서로 쌓인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제가 정청래 의원의 말을 빌어서 의원님을 네이밍을 하나 해드릴게요. 참 소통이. 네,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참 방광인이 되셨잖아요. 제가 참 소통인이라는 별칭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의 결론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저의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때리 국회를 이렇게 공격을 하셨는데 처음으로 저 공격이 틀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닐지도 몰라. 저 속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거를 처음으로 국민들이 느끼게 됐다. 예,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노동사법도 안 되고 있죠.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 관련된 여러 그 입법 요구 사항들이 사실 실제로 그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큰 틀에서 여론을 모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처음에 신북풍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테러방지법. 예. 그런데 결국 이것도 통하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도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는 상황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이제 필리버스터가 오늘 마무리가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뭐 김종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를 향해서 당신이 선거 책임질 거야? 라고 했다는 내용이 이제 도하의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인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이 좀 국민들도 그런 건 알거든요. 이게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막을 수 없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죠. 다만 야당 의원들이 최대한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소통하고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 어제 의총에서 발언하셨던 거의 모든 의원들이 네. 뭐 많이 발언은 안 하셨지만 네. 똑같은 우려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김용익 의원은 네네. 나는 공천 안 받고 불출마할 거니까 자유롭게 얘기한다. 라면서 정말 지도부 정말 정치 잘해라. 아니 이렇게 모여진 열망을 어떻게 한순간에 없애버리느냐. 나 살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 라고 네. 맨 처음 발언하셨는데 첫 발언. 예, 예. 이런 발언은 알리면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일부 나왔습니다. 우리는 개떡같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정말 그분이 그렇게 노여워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김용익 의원님을 그래도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 정말 공석에서 그렇게 노여워하는 모습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강기정 의원도 간증필리라고 알려주는데 간증필리. 의원총회에서도 거의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그런 거죠. 경제민주화 이런 쟁점으로 가야 되는 거 맞다. 근데 가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정말 경제민주화 하려고 그런다. 저 사람들 정말 끝까지 갈 거다.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중단을 해버렸으니 그것도 일방적인 셀프 중단이죠. 네, 셀프 중단이란 말까지 나왔어요. 의총에서도요. 네. 네. 셀프 중단을 해버렸으니 그러면 누가 우리를 믿겠냐. 도대체 어떻게 선거를 하란 말이냐. 심지어 이학엽 의원님은 후원금 돌려내라.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다. 어머. 그런 심정이지 않냐. 선거를 어떻게 치르란 말이냐라는 우려가 되게 있었지만 네. 어쨌든 저는 우리는 이제 쓰러진 경주마이긴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고 네. 트랙을 돌아야 돼요. 네.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트랙을 돌면서 이제 몇 가지 지금 오늘 있을 거라고 예상 알고 있는데 네. 우선 시민단체들이 찾아오셨어요. 어제 찾아와서 네. 대안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아마 뭐 김강진 의원님 등등이 어제 밤새워 네. 함께 작업을 하고 그런 대안을 발표를 하고 어떤 수정안 얘기하시는 예, 건가요? 수정안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마련을 해보자. 그래서 수정안은 이제 당장의 문제 제기일 네. 거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도 내용도 잘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네. 그렇게 오랫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테러 방지법에 대한 이 더민주의 자료집 하나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런 자료집 백서라도 만들고 제대로 네. 그걸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올리고 네. 그래서 공유하고 정말 요지라도 네. 요약문 네. 한 몇 페이지 하고 A4 3장짜리.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서라도 네. 만들어서 올리자 PDF 파일로 네, 네. 그렇게 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저항을 해나가자. 신고센터도 만들고 네. 앞으로 인권 침해가 일어날 거라서 그래서 적어도 인권에 관한 더민주의 어떤 사이트 이게 이제 전면화되는 방식으로 뭐 하자라든가 이런 아주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대요. 네.
그래서 우선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의원 개개인이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 개개인이 그 많은 사랑에 대해 실망시킨 것을 다시 자기 부러진 다리 어쨌든 붕대를 감고 일어서서 도전하는 모습들 지금은 그렇게 욕을 먹다 하더라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저는 이길 때까지 달린다. 그다음에 이 달리다가 저격을 받아도 달린다. 아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몇 명은 정말 못 달릴 겁니다. 저는 이 정권, 이 법 자체가 무시무시한 법이어서 그러니까요. 뭐 조금이라도 털어서 그것도 왜곡을 시키잖아요. 네. 한 번 나가버리면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누구나 테러 위험 인물이 될 수 있고 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판단은 국정원장이 하고요. 자의적으로 하는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이 위험 인물로 간주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은 물론이고 개인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라는 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인가요? 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도적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침대에 맞춘다고. 네.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자르고 침대보다 짧으면 다리를 늘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먼저 잡히는 사람들이 있죠. 정의감에 불타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먼저 잡혀요. 잡혀서 그렇게 된 모습을 전시되겠죠. 도배를 할 겁니다. 또 드디어 간첩 잡았다. 간첩단 사건은 몇 개나 더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간첩단. 네,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진. 예, 근데 이게 꽤 효과가 있어요. 옛날 방식인데 전통적인 고문 방식이 항상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건 전 국민을 고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필리버스터 보느라고 잠을 못 잤잖아요. 잠 안 재우기 고문이 1번이잖아요. 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싸우는 정의와 인권과 사람의 존엄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능력 있는 분들이라서 우선 그걸 좀 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당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어제 강기정 의원님이 저는 당인이고 당을 탈당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략공천에 배제된다 하더라도 저는 당을 지킬 겁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거든요. 그러면 당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당을 바꿔야 돼요. 당을 바꿔서 제가 그러니까 이 개인 수준과 당 수준과 네. 국가적 차원의 수준의 활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필리버스터까지를 한 의원들은 개인 수준에서는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당을 바꾸는 모습으로는 못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좌절했던 거죠. 그 다음에 나라를 바꾸는 것은 더 멀어. 길이. 예, 그렇다면 어쨌든 개인 능력, 개인의 열망, 개인의 가치관을 보여줬다면 네. 이제는 그것이 당,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항상 세 가지를 하자. 우리가 공약의 그 형식을 네.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자기 어떤 지역을 바꾸겠습니다. 3단 논법. 예,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밀고 나가자. 나는 그렇게 할 거다. 예. 그리고 그것이 당장이 안 돼도 중단 없이 한다. 이걸 계속 피드백을 하고 그러한 계획을 발표해야죠. 마침 선거 기간이기도 해서 발표할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요. 일부에서는 이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당장 목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뭐 예비 후보들도 뭔가 명함이라도 합법적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국민들은 좀 그런 고민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있었죠. 왜 있었죠. 없었겠어요. 네. 그 조금 더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 네.
그래도 조금 더 협상을 잘했더라면, 조금 더 계획을 잘 지었더라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정부 여당이 선거하고 선거법하고 이걸 엮어서, 엮었다. 저는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엮인 면도 있다고 봐요. 항상 트랩에 걸리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시 복귀를 해보면. 근데 이제 엮여버린 거죠. 엮여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했어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퇴각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잘할 수 있었고요. 어떻게 저조차도 유스케이 기자가 전화를 해서 네. 속보 떴는데요. 속보 뜨자마자 제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날 그제 그 저녁 11시 의총을 끝냈다고요. 네, 네. 의총을 끝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종 발언이 네. 비대위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지속합니다. 그리고 이춘석 수석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본회의장에 너무 의원들이 없으니 이 조별로 짰었거든요. 조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와라. 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편안하게 네. 할 거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제 조가 아니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갔어요. 홍익표 의원님이 워낙 또 통일 문제 전문가이시라서. 그래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1시간쯤 돼서. 네. 뉴스케이 기자로부터. 예, 사실이냐. 지금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빨리 검색해보라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검색을 했더니 연합뉴스 속보 해가지고 중단. 이 네. 제목만 떴어요. 필리버스터 중단. 예. 딱 제목만 떴으니 바로 뜬 거죠, 그게. 그래서 그때서부터 본회의장을 뛰쳐나와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괴롭혔어요. 기자회견 취소해달라. 이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의원총회 해주십시오. 이건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왜 제가 내용을 얘기 안 했냐면 서로 다르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걸까지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서로 다름에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의원총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총회 하고 쫓아다녔고요. 그리고 나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계속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잠이 들어 버리신 거예요. 소파에서 저하고 얘기하다 말고. 그 모습 이렇게 보다가 3시쯤에, 새벽 3시. 예, 새벽 3시쯤에 저는 이제 중원이니까 중원에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생네 집에 갔어요. 네. 가서 자다가 네.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아침에 쫓아간 거죠. 전화하고 쫓아가서 결국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 기억으로 아침 8시 50분인가 기자회견 안 한다고 네. 메시지 보냈다고 그리고 의원총회 한 저녁 8시쯤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라고.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아마 지금 저희 팟짱 들으시는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셨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기자회견 늦췄고 하루 벌었고 오늘 또 하루를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계속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끝나는 수순이 돼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김종인 대표처럼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민주화로 해야지 이걸 자꾸 이념 논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부의 의원님들은 이런 지적도 하세요. 이게 법안을 좀 보면 김종인 대표가 법안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법안을 보면 이 이념 논쟁이 아니라 인권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자꾸 왜 이념 논쟁 프레임으로 보냐 이런 비판도 하시거든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 먹고 사는, 제가 그렇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죠. 인간이란 밥은 기본이고 먹는 건 동물도 해야 되니까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 자유. 자기가 주인으로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노예가 시민이 아니냐면 노예는 그냥 먹고만 살아서 그렇다. 적어도 시민이라면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생계를 책임지는 자는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건 다 노예한테 주고 이 시민들은 전투를 하고 그러니까 전투에 노예는 못 갔거든요. 전투를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잘 살릴까 논의하고 표결하고 이게 시민이었어요. 그게 인간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나 아렌트는 또 뭐라 그랬냐면 내 새끼들 위해서, 내 아내 위해서 혹은 내 상관이 명하니까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이 아니다. 예, 그게 홀로코스트에 비유했었거든요. 아니, 나치에 부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서워서 명령을 어길 수 없어서 그래서 했다. 그 사람도 인간이 아닌 거다. 사람이라 하면 자기 판단을 할 수,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근데 더 문제는 그렇게 인간 아니게 내모는 거죠. 그 동물의 왕국으로 내몰려는 강한 힘이 동물의 왕국으로 내몰려는 강한 힘이 저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있었던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가 왜 있었느냐? 그런 동물의 왕국으로 내몰려는 힘을 인간 사회로 되돌리려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전 정치의 본질은 그래서 항상 보수와 진보를 불온하고 여야 구별 없이 약자 편에 서는 게 정치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약자 편에 어떻게 쓸 건가의 방법론이 다른 거지. 왜냐하면 약자들부터 네. 물에 빠지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희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약한 사람조차도 희생이 안 되는 사회가 인간 사회예요. 그러려면 정치가 그게 제대로 된 사회죠. 그렇죠. 그게 정치가 서는 거고.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반드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가 먹고 사는 문제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경제적 정의의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간 일해서 연봉 5천을 받아. 그런데 네. 혹은 8시간 일해서 연봉 5천을 받아. 근데 내 8시간 일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슈퍼에서 나의 상간의 부인을 만나면 90도 각도로 절하고 그 다음에 이 카톡으로 새벽까지 문자 메시지로 명령받고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연봉을 받으니까 괜찮다라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죠. 나는 8시간만 계약한 거예요. 8시간 이후의 나의 시간은 그런 명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경제 정의라고요. 저는 그런 걸 경제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럼 네.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권을 키우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쉬운 말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지만 그 말이 사람을 비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건 기본이야. 그조차도 안 되면 그건 사회가 아니고 나라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먹고 사는 것조차도 제대로 약자들한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그 반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정말 인간답게 사는
권리의 문제로 경제 정의까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권은 문제이다. 이게 전 또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당연히 이념 문제가 아니죠. 그냥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네. 그 접근 방식을 경제 정의로 할 거냐, 테러 방지법으로 할 거냐, 인 거고요. 그렇죠. 이게 반드시 뭘로 와놨음일까요? 아니라고요.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테러 방지법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네. 경제 민주화로 다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정책 자유나 이런 걸로 다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네.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인간, 음. 어떤 인간의 공동체를 선물하고 싶은지 음. 물려주고 싶은지 어떤 기준과 가치를 물려주고 싶은지를 고민하면 돼요. 그럼 이건 연관이 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필리버스터도 지지하면서 네. 동시에 이것과 경제민주화는 똑같이 사람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러 방지법에서 경제 정의로 쟁점을 바꾼다 하더라도 네. 가치는 같은 거다. 라고 설명을 했더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진 않겠죠. 저라도 좀 납득을 하죠. 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다른 의견조차도.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의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의원들한테 문제 제기하고 논의하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3월 10일까지 갈 건지 그 전에 그만둘 건지 하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적 중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그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충분히 납득되진 않아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인간 비하적인 인식, 발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처에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먹고 사는 문제로 치환해서 모든 걸 보죠. 특히 언론이 저는 그게 제일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시하죠. 대중들은 잘 모르니까 무식하잖아. 정치를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사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뭐 전반에 걸쳐서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가 그걸 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건데 네. 그걸 다 방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정치를 제대로 돌려놓으려면 사실 야당 안에서도 그 자체로 인식의 차가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민주화를 보는 관점, 내용이 뭐냐.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경우에는 나는 여기 뭐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정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가 이렇게 착종돼 있어서 이걸 좀 정리할 시간도 없이 그냥 훅 넘어가 버린 이런 상황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꿈은 생각이 비슷한 용감한 의원들이 재선이 돼서 네. 그 사람들이 이런 논의들 이제는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이런 논의들을 확장시키고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E.T. 영화를 E.T. 생각을 하는데 왜 굉장히 어릴 때 감동받았던 게 네. 그 못생긴 E.T.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이거 해보자고요.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외계인으로 지금까지 비춰졌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보니 아닌 거야. 네. 어머. 얘기 된다. 네, 그러면 이제는 좀 더 해보자고요. 좀 더. 물론 그 과정에서 온갖 욕을 먹겠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성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따라 붙는 낙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다 사실은 보수 언론이 붙여준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게 무서워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왜 김대중 대통령이 두려워도 나서야 되기 때문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서면 내 가족이 다치지 않을까, 내 아버지한테 누를 끼치는 게 아닐까, 또 뭘 팔까, 두려워요. 이제 또 뭐가 나오나, 왜 안 두렵겠어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낱낱이 다 파헤쳐지지 않아도 전 되돌아가서 지금 국회의원 때 받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 돈 알차게 재밌게 쓸 수 있어요. 영화 보고 싶고 발레 보고 싶어요. 제가 발레를 좋아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지제를 그렇게 굉장히 좋아해서 그 지제를 보러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또 한국에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온갖 지제를 다 보는 거야. 영국 로얄을 지제, 뭐 지제 뭐 이러면서 그걸 이제 못 하거든요. 왜 전 그걸 안 하고 싶겠어요. 능력도 있는데. 근데 해보자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치를 잘 모르고 들어와서 정치인이 됐다면 그리고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권력을 그러니까 주인인 국민이 저한테 권력을 선사했죠. 국민을 위해서 그 권력을 써라. 그럼 이제 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걸 몰랐지만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쓸 건지 아니면 그 권력을 포기하고 나의 삶을 살 건지 저는 재선 도전을 결심하면서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 정말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예쁜 옷, 뭐 지젤. 뭐 지젤, 어떤 스타일. 제가 사실은 이런 정장 스타일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귀걸이를 좋아해요. 언니 귀걸이 한 거 거의 못 봤어요. 예. 예. 아니 근데 연구원 때는 항상 귀걸이 하고 다녀서 보수학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면서 어떤 보수학자들이 그랬대요. 제가 한 번은 제가 꽤 유명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명해서 SBS, MBC, KBS 다 나온 적이 있대요. 비슷한 시간대에.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SBS 보다가 저 여자 나왔네. 그 다음 또 MBC 틀었더니 또 나와.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로 나오고 KBS 또 나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사석에서 그러셨대요. 아이 그 큰 귀걸이 나는 그 여자 누구야?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자유분방하다고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특히 출퇴근을 뭐 자전거로 한다든가 했던 이유는 그런 자유로움 때문에 그래요. 제가 BMW거든요. 버스, 메트로, 워킹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주 올레길 걷기나 올레길 하이킹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에 100km쯤 달리는 적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등촌동에서 의정부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코스를 예전에 꽤 좋았던 적이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쫙 내려가는 스릴이 있어요. 네. 물론 제주도에 있는 훨씬 더 스릴 있는 이 언덕길이 있는데 그것도 포기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매우 빨간 자전거가 있는데 그거 이제 다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개인에게 굉장히 소중하죠. 예, 그러니까 옥빛 바닷물을 보면서 자전거를 달릴 수 있거나 걸을 수 있는 제가 올레길을 다 걸은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연구원에 있을 때는 한 달에 2번 정도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왜 저가 항공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10,000원 혹은 20,000원짜리 티켓을 끊은 적도 있어요. 4-5개월 전에 예약을 해서 그리고 거기 이제 침대 하나에 보통 그때가 10,000원에서 15,000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휴가 때는 일단 올레를 걷고 다시 올라오고 너무 힘들면 다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올레 갔었어요. 아침 일찍 새벽 비행기 타고 가서 걷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늦게 올라오면 돼요. 피곤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피곤한지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국민이 주신 권력을 국민에게 돌리겠다 라고 결정했어요. 도망가지 않겠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죽어라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러니까 살게 해줬던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제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늘은 왜 날 살리셨을까? 고맙긴 한데 감옥에서 안 죽었으니 왜 살리셨지? 뭐 할 만큼 했다고 살리셨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래서 살리셨나 보다. 그러면 그냥 순하게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또 그걸 안 받아들이면 제가 괴로워. 너무 괴로워서 예전처럼 옥빛 바닷물이 예뻐 보이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의 성격이고 성격이 운명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지만 그냥 하자. 그래서 어느 순간 아 이제 그만해도 돼 라는 소리가 들릴 때 그럼 그때 그만두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아유, 여러분, 그 진심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은수미 의원님 또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4년간 은수미 의원을 봐왔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그 비례대표 되시고 국회 잔디밭에서 처음 인터뷰를 했어요. 맞아요. 국회 잔디밭에 앉아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막 산호맹 얘기도 하고 또 감옥 이야기도 하고 감옥 안에 인권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때 농성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인터뷰했잖아요. 그 길바닥에, 맞아요. 본청 길바닥에 앉아서. 이런 정치인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앞뒤 재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정말 소중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테러를 방지하자는데 왜 저러는 거야? 정말 저러다 테러 나면 그때 어떡할 거야? 저 사람들이 책임질까? 그것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맞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법안 그 국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길지 않아요. 주호영 의원이 급하셨나 봐. 법안이 짧아요. 몇 장 안 됩니다. 보시면 알아요. 이 법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방지법이 아니라 국민 국민방 그렇게 심각한 맞아요. 법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시고 그리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참 정치인들을 잘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철나비라는 별칭? 별호가 붙어 있으세요. 국기가 그걸 달아줬죠. 아 국이라 그러면 안 국이? 국이가 누구야? 아, 조국이? 국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국이. 국이라고 부르시는군요. 아, 그렇군요. 저희는 조국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국이라고 하니까 또 이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약간 그 응팔에서 태기 느낌이 나네요. 조국 교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후원회장이기도 하고 많이 응원해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항상 조국 교수를 만나면 이건 정말 농담인데요. 네. 제가 구가 나는 왜 어렸을 때 네가 잘생겼다는 걸 몰랐을까? 아 정말 그때는 몰랐어요. 네. 제가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부터 친구세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네. 그 이후에 알게 됐는데 백태웅 선배도 대학교 3학년 때쯤 만났고 조국은 사실은 친구가 된 건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이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잘생겼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네. 근데 잘생긴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잘생겼는지 정말 몰랐어요. 사람 눈에 뭐가 씌우면 그렇게 안 보여. 안 보여요. 어머, 그러면 여기서 살짝 로맨스가 있을 뻔했다. 그 생각 맞아? 아니 그랬을 건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 어떻게 목폴라가 그렇게 잘 어울리니? 이런 저 목폴라가 잘 어울리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조국 교수가 성희롱한다고 저거 성희롱이다 그런 농담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난번에 저희 성남 중원에 와서도 콘서트 할 때 이제 유일하게 축사를 해줬는데 워낙 의원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축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 축사 내용이. 자기는 다른 건 얘기 안 하는데 이 여자 진짜다.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변함이 없고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사람이 워낙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저는 이제 공감 장애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친구들이 너는 장애인인 게 맞아. 뭔가 이렇게 훅 들어오면 울기부터 해. 근데
그 저의 특징을 정말 저 친구가 잘 알고 있구나를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공감하면서 막 울다가 싸운대요. 보통 울다가 풀이 죽는데 네. 저 여자는 저렇게 흐느껴 울다가 응? 이러면서 제 학교 때 별명이 아톰이었거든요. 아톰. 머리 야. 저렇게 짧고 예. 걔가 지금 이제 페미닌 여성스러워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머리를 기르는데 보통 때는 항상 이렇게 짧은 카트였어요. 네. 짧은 카트 이렇게 눈이 동글동글하게 굴러가고 씩씩하니까 사람들이 쬐끄만 아톰이 이렇게 작고 예, 작잖아요. 귀엽게 예.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왜 나는 아톰 여자친구 이름이 아니고 아톰이야? 내가 맨날 투덜투덜 댔는데 나도 여자야. 막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저를 아는 사람은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걸 처음 하시다니요. 저도 이렇게 지켜보고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아, 사람들이 아는구나. 알죠.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그 진심의 결정판 중에 하나가 이번 필리버스터 끝내고 내려오실 때의 광경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의원님 끝나자마자 저는 정의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거든요. 그 사투리가 나왔어요. 그러셨나요? 좀에 부축 좀 해주이소. 아, 정말요? 네, 정의화 의장이 첫 마디였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첫 마디가 좀에 부축 좀 해주이소. 그러니까 이제 김현 의원이 약간 전원주 스타일이잖아요. 그 짧은 다리로 막 걸어와서 자료를 막 챙겨서 이렇게 부축해서 이제 내려가고 다리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팠어요. 예, 다리가 서 있기가 좀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드셨던. 허리가 아파. 제가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짚은 감옥에서 고문 받을 때 허리를 다쳤거든요. 고문 받을 예, 때 그리고 허리도 막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 1층으로 내려갈 때 이 양쪽에서 남자들이 잡고 네. 제가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끌려 내려갈 때 예. 뒤에서 이 허리를 쳤어요. 발로. 이중 뭐 옆차 뭐 발차기 그래가지고 거의 정신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끌려 내려가신 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방에 넣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안기부에서 30일 가량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좀 허리가 바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장염하고 폐렴이 예. 도져가지고 의사들이 한 번씩 온다는데 저는 예. 아침 저녁으로 왔어요. 죽을까봐. 안기부에서. 예, 의사들을 이렇게 항상 오게 고문을 하거든요. 한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체크를 의사가 와서 했어요. 체크를 해요. 예. 죽었나 살았나? 예, 밥을 못 먹고 먹기만 하면 다 장염 때문에 내려오는 데다가 이 여자 이렇게 앉지도 서지도 못하니까 이게 굴렸어요, 저를. 그러니까 앉지를 이렇게 못해서 예. 자세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예. 자세 안 좋다고 이렇게 착 걷어차서 왜 의자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걸 굴려요, 사람을. 네. 그래서 그리고 가랭이 사이로 이렇게 접으라고도 해요. 남자가 서서 예. 그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고문을 할 때 네. 이제 고문의 방법도 알려주던데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벗겨내면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가랭이 사이로 기면 살려줄게. 가랭이 사이로 기어요. 안 길 것 같죠? 기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뼛속까지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을 무너뜨리는 기법. 수십 년간의 노하우라고 하더라고요. 혹은 수백 년간의 노하우래요. 고문의 역사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또 했지?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리를 다쳤어요. 그때부터 이제 자세가 삐딱해지면서 허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 약간 뭐 낫대든가 그래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단식할 때도 너무 허리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래 허리 때문에 너무 아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앉을 수도 설 수도 없어서
단식을 하면서 병원에 갔었어요. 맞아요. 허리가 너무 안 그래가지고 좋으셔서 있을 수가 없다고. 긴급 그 마취제 맞고 이 통증을 가라앉히는. 그래서 버텼고,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자세를 어떻게든 자세를 잡는데 서 있는데 다리서부터 시작해서 허리까지가 이게 허리가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굽어요. 요러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를 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평생을, 그나마 저는 허리 정도로 나아서 다행이죠. 다른 지금 예를 들어서 장에도 평생 이상이 있거든요. 의원님이요? 네. 그건 그냥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아주 간단한 약을 먹고 사는 거예요. 고문 후유증으로. 예. 그건 뭐 한의도, 심지어는 양이가 한의한테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안 된다고, 양의로는. 네. 그래서 한의한테 가봤더니 한의가 수술로 없어진 부위는 한 방으로 고칠 수가 없다. 단 하나 고쳐줄 수 있는 게 손발이 차가운 거. 그건 고쳤어요. 제가 정말 한의 때문에 놀란 게 아무도 못 고쳤는데,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양말을 신고 자야 됐거든요.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근데 그 한의가 물론 제 친구이기도 했는데, 그 한의가 이게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니까 거의 거저줬죠. 예전에 네.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손발 차가운 건 없어지는데 다른 건 안 된다. 그건 이제 한의로 장이 잘라진 부분은 인위적인 제거라서 회복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 이상이 있는 거죠. 약간들의 이상.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엄청나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누가 미친 체력이라고 그러던데. 정말 건강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고문을 이겨낸, 민주화 운동으로 이겨낸 분들이 이 당에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시고, 그 끔찍한 역사로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정도입니다. 결국 테러방지법 오늘 통과가 되면 또 어떤 일들이, 그날 저는 제일 그 가슴을 쳤던 의원님의 한마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입니다. 예. 아유,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그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이고, 참. 아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면 몰라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인간이 자존감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그걸 타인에게 하게 놔둬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를 구할 수도 없고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노력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결과는 하늘의 뜻을 묻는 거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노력할 거예요.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거 하나 하고, 최근에 이제 많이 드리는 말씀, 쓰임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쓰임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공의 신자이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느님 좀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살려놓으셨으니 책임져라, 이런 거죠. 하느님 살려놓았으니까 책임지시고요. 그 책임은 다른 게 아니라 쓰임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쓰임새도 좀 컸으면 좋겠고, 지금 욕심이 생겨서 그러지 않아도 되니 제발 살려놓으셨으면 그 뜻을 알게 해주십사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매 시간, 특히 4년 동안 점점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필리버스터 때 터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이렇게 좀 꼼꼼한 사람이에요. 업무에 있어서는. 네. 일상은 안 그래요. 일상에서는 별명이 초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주연하고 똑같이 은초딩이라고도 하는데, 은아톰, 은초딩, 은수저 뭐 이러는데 일상은 그렇게 다부지진 않아요. 근데 업무는 꽤
깔끔해요. 꼼꼼해서 우리 보좌진들을 좀 괴롭히는데 특히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준비가 굉장히 엄격해요. 5시간 준비하고 올라간 데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의원님 사전에. 제 사전에 없었던 일이고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두려움도 많았지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약간의 믿음도 있었어요.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 다 해. 네가 기억하고 가슴 아팠던 거 다 해. 그리고 자료도 이렇게 패친들이 주신 자료가 있는데 그거에 의지해.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벌어. 그러니까 그러한 간절함이 저를 훈련시켜 왔던 것 같고요. 그 훈련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좀 쓰임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쓰임새는 충분하시고요. 아마 성남중원의 많은 시민들도 그 쓰임새를 아마 익숙하게 이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치에서 언제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던가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어떻게 보자면 의원님들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을 것 같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웠어요. 의원님들마다 제가 사실 이 얘기요 기자들한테 다 한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요 언론들한테 다 한 얘기입니다.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신경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참 이때 언론의 역할 사실 정치와 언론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치가 만들고 그것을 받아서 자료를 더 취재해서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 언론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장윤석 기자님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이, 저야 뭐 울고 있어요. 예, 지금 시간이 10시에 토론 예정이신데 10시가 지나도록 제가 의원님을 붙들고 있어서 사실은 팟짱 애청자들을 위해서는 더 해야 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또요? 예, 뭐 할 말이 다음에 있을까요? 뭐 선거 국면에서 네, 저희가 네. 또 인터뷰를 아유, 해야죠. 그럼 성남중원 고맙죠. 현장에서 고맙죠. 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무릎을 꿇은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릎을 꿇은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전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아마 많은 실망감과 배반감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참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경주마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다시 승부를 거십시오. 이길 때까지 승부를 거십시오. 이길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
짱!